예, 최근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 최대 뉴스는 위메이드의 위믹스입니다. 불과 5개월 전, 즉 2021년 8월 10일에 292원 하던 위믹스 코인이 11월 22일에 고점인 29,490원을 기록하고 이로써 무려 100배, 100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만약 1억을 투자하신 분이라면 10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점 당일부터 바로 오늘 오후 1시 17분까지 50일 연속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유독 알트코인 중에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10개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해서 과연 그 배경이 무엇이냐를 놓고 갑론을박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오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즉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들 모두 난리가 났는데요. 50일 동안 하락세를 거듭하고 고점 대비 무려 86%나 떨어져서 투자자들이 최악의 경우 14%만 건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어제 1월 10일 오후 6시 20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 11일 오후 1시 좀 지나서 급 반등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2021년 8월 10일에 고점 292원이었던 것이 11월 20일, 22일 29,490원까지 오르고 당일 하락을 시작해서 2022년 1월 11일 오후 1시까지 7, 80% 하락한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13시 18분, 오후 1시 18분부터 미친 듯이 상승해서 오후 3시 49분 현재 전일 대비 52% 상승한 8,57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녹화라는 오후 4시 42분 현재는요. 네, 8,100원 44%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 측이 자사 투자를 위해서 위믹스를 시장에서 매도하여서 발생한 것이라는 소식이 며칠부터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고 급기야 위믹스 존버남이라고 하는 유튜버께서 용기 있게 직접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에까지 찾아가서 3시간여 동안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위믹스 직원을 만나고 그 소식을 유튜브로 전달하게 이르는 상황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결국 위메이드가 스스로 위믹스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를 했다고 보고 투자자들이 패닉셀에 나서서 어제 1월 10일 오후 2시 25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5시 40분부터 아주 패닉셀이 시작이 되어서 약 1시간 만인 6시 20분에는 저점인 4,705원을 기록하는 아주 투매 양상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제 저녁 1월 10일 위메이드 본사 내에 IR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오늘 1월 12일 오전 위메이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전일 대비 약 9%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2021년 11월 22일 위맥스 고점 이래로 50일 동안 하락 국면 속에서 상대적으로 위메이드 주가가 7, 80% 하락에 그친 반면에 죄송합니다. 위메이드 주가는 약 30% 하락에 그친 반면에 위믹스의 가격은 고점 대비 저점까지 무려 86%까지 날아가 버렸던 순간이 바로 어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1시 18분, 3시 18분부터 급등하다가 이제 전일 대비 44%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금 오후 4시 45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환 교수님을 모시고 긴급 인터뷰를 하도록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계십니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이 닉 교수님, 이영환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건국대 그리고 차의과대학원의 교수를 지내신 분입니다. 미국의 명문 일리노이 공대의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전공도 인공지능을 하신 분이고 코인의 전문가로서 요즘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편 에카스의 CTO로 영입이 되어서 에카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고에 전념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닉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시간 이렇게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대면에서 인터뷰를 모시려고 하는 중에 갑자기 위믹스 사태가 크고 상당히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긴급 인터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위믹스 사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전에 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게 보고 있으면은 작전 세력이 좀 개입이 많이 됐구나 하는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물론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죠? 네. 예, 구체적으로는 작전이 분명하게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분명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거의 그런 것 작전에 같다. 냄새가 난다. 특히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우리 암호화폐 저기선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예컨대 이제 작전 세력에 의해서 작전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본 경우 지난번에 뭐지 아레아 한글 저희 같은 경우도 5만 원까지 50원에서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 한 3천 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는 저는 확실하게 어떤 세력이 개입돼서 그런 일을 벌였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약간의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문제가 되는 행태들을 보이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어요. 예컨대 이제 미국의 MIT MIT 대학 교수가 만든 알고랜드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 만하면은 눌러줍니다. 올라갈 만하면 누르고 올라갈 만하고 누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예 트레저리에 있는 코인을 파는 그런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눌러주는 프로그래밍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일 때는 뭐 냄새는 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다음으로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통상 우리가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발행한 주체가 스스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듯한 행위, 즉 해당 화폐를 시장에서 대거 팔아치우는 건 모럴 해저드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고점 이래 50일 동안 연속 지속 하락, 폭락을 한 사태에 이 위믹스 생태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대단히 비상식적입니다. 닉 교수님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유메이드 측에서는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투자했다. 썬데이토즈 인수도, 스위스 디지털은행 지분 인수도, 기타 가상자산 펀드 투자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주장하실 것 같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증거가 있어서 이분들이 생태계를 위해서 전적으로 이걸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개발사들은 어차피 개발 자금을 코인 팔아서 개발 자금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시장 확장을 위해서 자기 코인을 팔아가지고 시장 확장에 나서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폴리곤의 매틱 같은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코인을 최근에 많이 팔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눌려졌다는 말이죠. 그랬을 경우 이 폴리곤 사람들을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주로 나타나냐면요. 이게 펌프하는 토큰들의 특징이 펌프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펌프 앤 덤프라고 그럽니다. 펌프 앤 덤프하는 코인들의 특징은 대체로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은 코인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량의 코인을 매집하고 들고 있다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코인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코인도 뒤에 제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분석 하나마나 분명히 이 오너 그룹이 이 회사 이름이 위즈 뭐였죠?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대량을 그 손에 쥐고 있다가 자기네들의 공익을 위해서일지 사익을 위해서일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겠지만 공익을 위해서 시장 확장을 위해서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썼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용도로만 썼다 그러면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량으로 매집하고 매도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사실 큰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인을 투자하실 때 생태계 분석을 잘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막 펌프하고 난 다음 펌프하면은 우리가 막 100배 만들고 싶잖아요. 100배 막 만들고 싶으니까 이게 FOMC라고 그러는데 Fear of 미싱 뭐냐 아웃, 미싱 아웃. Missing out. 네, 그렇죠. 포모 현상을 보이면서 내가 막 가서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 상투지어 갖고 마지막에 자기가 크게 손해 보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렇게 해갖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생태계를 잘 조심해서 투자할 때 좀 보셔야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함께 또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조금 저희가 선행이 좀 돼야 되는 면도 좀 있죠. 네. 사실 이제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게 실제 모럴 해저드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위믹스가 첫 상장된 거래소이면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가 빗썸인데요. 위메이드 입장에서 자랑할 만한 상황, 그런 그 일이 있을 때는 공시를 꾸준히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정작 그런데 위메이드 측에서 위믹스를 대량 매도했다는 공시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게 투자자들의 지적인데요. 이것은 거래소인 빗썸으로서도 무언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든다는 투자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메이드 역시 코스닥 시장에 공시하면서 어디 투자를 했다, 지분을 인수했다. 그러면서 그 투자금의 원천이 위믹스를 매도해서 마련했다는 점을 알리지는 않았고요.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 그 어디에서도 위메이드 측이 위믹스를 팔아서 그 투자 재원을 조달했다는 공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제도적인 문제의 암호화폐 시장의 특징은 우리가 보통 증권 시장이나 그런 데서 갖고 있던 그런 제도적인 그런 공시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립이 안 돼 있고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되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은 작전 세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투자자 보호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이제 투자자 보호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데 시간을 쏟지 않고 오히려 독과점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거에 너무 규제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독과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규제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서 소비자 보호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투자자들은 현재 법적인 대응을 하자라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 또 빗썸 등 거래소, 그리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위믹스의 경우는 프라이빗 코인이라서 주최 측에서 마음대로 매도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고 또 코인 발행자로서 매도 시에는 분명히 그 용처와 그 용도를 정확히 용처, 즉 그 용도를 정확히 공시해야 된다는 요구나 지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코인을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발표를 하라는 지적이죠. 특히 투자자들로서는 불만이 거의 분노에 이를 정도로 커진 상황인데요. 불과 미르4를 출시한 것이 8월 26일인데 급격히 약 3개월 만에 급격히 상승한 후에 발행자 스스로
무슨 이유에선지 자사 코인을 대거 매도하면서 투자를 실시한 것이 과연 생태계를 더 잘 살리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썬데이 토즈를 인수하는 것, 과연 썬데이 토즈를 인수할 필요까지 있었느냐, 또 스위스 디지털 은행에 투자를 한 것, 그것이 이 시점에 위믹스를 대거 매도해서 그런 투자를 실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또 가상자산 펀드에 투자를 한 것, 그것도 이 시점에 위믹스를 팔아서 그렇게 유동화를 통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투자자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 이것이 이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만 보면은 제가 생각하면은요, 이게 실제로 증거가 있을 수 있느냐, 증거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의심, 걱정이 좀 되고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면은 이런 공적인 이유뿐만이 아니고 사적인 이유로 사용됐다 그러면은 약간의 문제는 되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그런 공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횡령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보이는 많은 데서 보이는 펌프 앤 덤프 형태로 했다고 하면은 사법 처리의 대상은 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절한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일까 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우려는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발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그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투자부터 하실 때요, 이렇게 쓸데없다기보다는 좀 과도하게 펌프 앤 덤프 형태를 보인다 그러시면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펌프 앤 덤프는 너무 쉽게 일어나고요. 그렇게 해갖고 펌프 앤 덤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아레아 한글 같은 경우, 아레아 한글 뭐였죠? 그 코인 이름이 아로하나였나요? 뭐 딴 기억이 거였나요? 잘 안 나십니다. 네, 그게 5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을 때 누구나 다 펌프 앤 덤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놓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해당 부문의 사장이 그 저희가 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 그 대기업 같은 아레아 한글 같은 대기업도 그런 작전 세력과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정말 처벌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경우도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100배 올랐다, 몇 달 사이에 100배 올랐다 그러고 소문 들으시면 그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시고 투자하실 때 탈중앙화 됐는지 처음에 오너십 생태계에서 토크노믹스를 잘 보셔야 돼요. 기술이 정말 있는지, 생태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생태계는 없고 사람들이 펌프부터 시작하는지, 그러려고 사람들이 생태계가 없는 상태에서 펌프만 시작하면 어디에선가 덤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급격히 올라간 것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투기적인 행위에 동참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 투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수님, 한편 이 아까 프라이빗 코인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ERC2원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개발을 시작해서 다오라고 하는 민주적인 그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이런 프라이빗 코인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그럼요. 몇몇 사람이 코인을 다 쥐고선 나머지 그 시장을 조작하는 거죠. 조작하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지면은 토큰이 몇 사람한테 저기에 돼 있으면은 그 집중돼 있으면은 항상 사람은 유혹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덤프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네네. 결국은 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위메이드가 주식회사로서 또 상장 법인으로서 도덕적으로 법적인 의무, 책임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자체가 위메이드랑 전혀 관계가 없다면 모를까? 코인이 분명히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의 공시로 나오는 투자 행위의 자금원일 때에는 그것이 분명히 투명하게 공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조만간 얼굴 뵙고 대면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닉 교수님 모시고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시는 닉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